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장기화돼가고 있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여파를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보급로가 좁아지면서 이어지는 에너지난, 옥수수, 밀 등의 곡물 수출량이 적어지면서 세계 식량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물가 폭등 현상이 일어나 여러 나라들이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힘들어. 주유소 가기도 무섭고 시장에서 장 보기도 무섭고. 멈춰! 뭐 이렇게 우리나라 또한 피해를 안 봤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러시아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직접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와 황폐해진 도시,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말 그대로 임도 보고 더 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상황은 자급자족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대통령 푸틴 지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69%였으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83%로 상승하게 되었죠. 결국 전 세계는 푸틴의 큰 그림에 속아 러시아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자 그럼 늘의 그 비밀,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푸틴이 계산한 상황일지도. 푸틴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엄청나게 많은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 안 합니다. 눈치들 살살 봐서 제재하세요. 그래 우리도 안 할게요. 이거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리고 그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도 다 철수하자. 그 맥날도 그렇고 이케아도 그렇고 다 나오라 그래. 오, 너네들 우리 가스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맥날, 이케아 철수? 우리는 뭐 상관없긴 한데 괜찮겠어?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한 국가들의 목적은, 전쟁 초반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이 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을 겪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푸틴에게 반기를 들게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아니 전쟁이란 게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하고 또 국민들의 반발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제재를 가했던 국가 입장에서는 러시아 상황을 악화시켜서 전쟁을 멈추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EU에서는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 라고 발표했고, 이런 제재에 동참해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때 철수한 글로벌 기업 중 대표적으로 맥도날드, 이케아, 그리고 외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러시아는 제재에 내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 예상을 한 건지는 몰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대처를 하네. 그래도 이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원유 생산국 2위잖아요. 그리고 이 원유를 수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방 국가들이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면 러시아의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원유 수출처는 확실히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또 서방의 경제 제재로 원유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싸게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러시아는 원유 수출처를 돌려 인도나 중국으로 시선을 돌려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면서 러시아 에너지 수출액을 책임져주고 있죠. 결국 원유 수출처는 줄었지만 오히려 수출액은 증가하면서 현재 약 125조 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에서 통계를 과장 혹은 조작했을 수도 있지만, 경제 제재가 가해진 이후 러시아 경제 지표에서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서방에서 경제 제재로 인해 루블의 가치가 엄청 폭락하지 않았었나? 그건 어떻게 해결한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원유와 가스 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지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다시 루블의 가치가 상승해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하죠. 실제로 러시아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1200원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격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버텨? 그럼 글로벌 기업들이 철수한 거, 그건 또 어떻게 대처한 건데? 뭐 아까도 말했듯 맥날이나 이케아 그리고 해외 자동차들이 철수했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라면 좋아하는 햄버거도 못 먹고 이케아에서 구매한 가구 같은 것도 언박싱도 못하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게 되면서 논란이 좀 있을 줄 알았으나, 맥도날드가 철수하지만 부크스노 이토치카라는 햄버거 브랜드를 만듭니다. 또 이케아가 철수하지만 이를 대신에 러시아 가구회사 호프가 시장을 차지하면서 국민들의 논란을 잠재워버리죠. 뭐 이런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의 애국심을 더 굳게 다지게 되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오히려 좋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에게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상황이죠. 물론 에너지 수출도 큰 문제가 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는 밀 수출을 금지해버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함대 해상 봉쇄로 수출길이 제한돼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식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국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러시아가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러시아가 패권을 지게 될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될수록 러시아가 가진 자원들의 힘은 더 커질 것이고, 그 영향은 곧바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우세한 상황인 거네. 그럼 이런 상황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큰 그림이었던 거야. 지금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진 이후 여러 제재와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세우면서 푸틴이 이 모든 걸 다 예상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죠. 물론 지금의 상황이 러시아가 계획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존재했는데요. 바로 2024년 진행될 러시아 대선. 푸틴이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장기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전쟁도 하고 법도 바꾸고
두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의 싹을 잘라가면서까지 말이죠. 또 푸틴의 측근은 대부분 실로비키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실로비키라는 게 뭐냐면 현대 러시아의 푸틴 정권을 떠받치는 군부, 정보기관, 군산, 복합체 등 무력부처 관련 정치가들 및 권력 실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푸틴이 몸을 담갔던 KGB 출신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또 푸틴의 고향이자 그가 정치를 시작한 곳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들을 정부 핵심 요직에 대거 기용했다고 하죠. 뭐 푸틴을 위한 푸틴 맞춤형 보안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 법하지 않나? 도대체 왜 지지율이 높은 건데? 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난 이후 러시아의 현재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처음 취임했을 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 연방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임기 말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썩어 빠진 부정부패는 기본이고 뭐 체첸 전쟁의 실패, 국영 석유사 헐값의 매각, 1998년 러시아 루브라 폭락으로 인한 국채 모라토리엄 선언 등 엄청난 경제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었죠. 이때 인플레이션율이 1991년 260%, 1992년에는 무려 2610%, 1993년에는 940%에 달하며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렸다고 하니 당연히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고 그 수치가 9.3%에 육박하게 되면서 러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하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러시아의 3대 수출품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첫 번째 석유, 두 번째 무기, 세 번째 여성.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수많은 여성들이 해외로 매춘을 하러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러시아 사람들은 삶에 지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보다 안정되고 믿음직한 지도자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그 순간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인 겁니다. 1999년 12월 31일 건강상의 문제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푸틴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자 푸틴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러시아는 세계가 존경하는 부강한 국가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푸틴 타임 시작할게요. 이렇게 2000년 대통령 취임 당시 당찬 포부와 함께 러시아 최고 위치에 오른 푸틴, 그의 등장과 함께 러시아는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경제가 이미 박살날 대로 박살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등장하자마자 바로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세상 불공평한 게 되려면 된다고 푸틴이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일이 좀 잘 풀리기 시작해. 옐친이 집권을 하던 1990년대 시절에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뭐 20달러 그 언저리에서 놀았는데 푸틴이 대통령이 된 순간 갑자기 30달러가 되네. 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 30달러, 40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100달러까지 올라버리니까 아무래도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행운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약 7%를 유지하게 되었죠. 뭐 이제 러시아 경제 성장도 이렇겠다, 사람들도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제 상황만 가지고는 절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었죠. 왜냐? 진정한 강대국은 경제력과 강력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은 비례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푸틴은 보다 낮은 형편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투자하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소련 해체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들을 정리하고 신무기 설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를 했죠. 심지어 이 기술 개발에는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핵 관련 정책 재조정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당시 재조정된 정책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러시아 동맹국이 만약 핵 공격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정책을 운영한다면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선 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보이잖아요. 게다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경제가 살아난 시점도 푸틴이 집권한 이후이다 보니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얼마나 듬직해, 정치도 잘해 보이지 경제도 잘해 보이지 그냥 못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야. 이후 국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마다 여러분 위대한 러시아를 위해 저에게 주신 찬성표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사작전과 관련된 시련은 러시아의 영광에 빛을 더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니 지지율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현재도 전쟁을 통해 지지율이 83%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푸틴이 집권한 이후 전쟁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한 2008년에 지지율 88%,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60%에서 80%까지 치솟더니 1년이 지난 2015년에는 지지율 89%를 기록했죠. 이렇게 푸틴은 대통령으로 집권한 이후 항상 강력한 러시아 또는 서방과 싸워 이기는 지도자라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국민들은 과거 냉전 시절에 영향력 있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푸틴을 지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푸틴의 지지율은 누군가의 희생이 항상 잇따랐습니다. 바로 전쟁을 통해 말이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전쟁은 끝이 날 것이고 그 끝에는 푸틴의 끝도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많은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장기화가 돼가고 있는 이 전쟁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